사마르칸트 문화교차로 세머켄드 크로스로즈 오브 컬처즈 유네스코어 유산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작성된 내용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세머켄드 역사 도시는 14, 15세기 티무르 제국 시대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다. 세계유산으로 2001년에 등재되었는데 인정된 보편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기준일 고대 문화의 교차로에 있는 사마르칸트의 건축물과 경관은 이슬람의 문화적 창조성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기준이 비비아눔 모스크와 레기스탄 광장 같은 사마르칸트의 건축물들은 지중해부터 인도 아대륙에 이르는 전 지역의 이슬람 건축 발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 기준사 사마르칸트 역사 도시는 예술, 건축물, 도시 구조상 13세기부터 현재까지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정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들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마르칸트 역사 도시는 13세기부터 현재까지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정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들을 예술, 건축물, 도시 구조를 통해 보여준다. 사마르칸트는 세계 문화들의 교차로이며 용광로였다. 사마르칸트는 기원전 7세기에 고대 도시 아프라시압으로 건설되었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큰 교역로들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 잡은 사마르칸트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해 기원전 100년의 전반기에 존재했던 거주지의 유적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처음으로 코레정, 박트리아, 사그드 같은 거대 국가들이 생기던 시기에 전략적 요충지였던 아프라시아브는 소그디아나의 수도였다.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는 아카메미드 제국의 일부였고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에 속했다.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 카카스 지방의 교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이 도시는 서기 2세기에 비단 교역의 중요한 중심지로 번성하기도 했다. 6세기에 투르크 왕국의 땅이었던 이 도시는 이슬람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했던 712년에 쿠티바 아븐 머즐림에게 정복당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영토인 마브레나 나르와 트랜소시아나 지역의 이슬람 문화가 유입되었다. 아랍의 지배자들은 고대 신전을 모스크, 행정건물, 교육시설, 궁전 그리고 국보로 바꾸었다. 이란계 사만 왕조가 9, 10세기, 투르크인들은 11, 13세기에 이 도시를 점령했다. 이어 13세기에는 호라즘 왕국에 속했다가 1220년에 몽골 칭기즈 칸의 침입을 받으면서 파괴되었다. 도시는 티무르의 노력으로 주요 중심지로 떠올랐다. 사마르칸트는 아프라시아브의 남서쪽인 현재 위치에 다시 지어졌고 강력한 티무르 제국의 수도이자 중앙아시아에서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로까지 뻗은 정복지로부터 가지고 온 재화의 저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울루그벡과 그의 후계자들이 통치할 때까지 티무르 제국의 문화적 수도로 남아있었다. 티무르는 성체, 푸른 궁전으로 불리는 KUK-세레이 그리고 다른 중요한 건물들을 지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예술들이 새롭게 통합됐다는 점이었다. 사마르칸트의 전통은 제국의 다른 지역들, 즉 페르시아 호라산과 호라즘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17세기에도 몇몇 눈길을 끄는 건축물들이 지어졌지만 16세기에 우즈벡의 점령 1500 이후 16세기에 사마르칸트는 부하라 한국에 속하게 되면서 점차 이전의 중요성을 잃었다. 18세기에는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쇠락했다. 그러다 러시아가 1868년에 사마르칸트를 점령해 1887년에 지방 수도로 삼았고 점차 도시의 경제는 회복되어 갔다. 1888년에 카스피에 철도가 놓이면서 유럽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가 연결되었고 철도는 중요한 교역 중심지로서 사마르칸트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러시아는 학교, 교회, 병원을 지었고 사마르칸트의 서쪽 지역은 새로운 도시 계획에 따라 재개발되었다. 그러나 티무르 시대에 지어진 성체 같은 몇몇 기념물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벽과 문들이 당시에 파괴되기도 했다. 20세기 초 이 도시는 새 주요 구역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고대 도시 아프라시아브의 고고학 발굴 지역, 중세 티무르 도시, 1870년대에 건설을 시작한 현대 도시가 새 주요 구역들이다. 현대 도시는 1924년 1930년에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크 SSR의 수도였다가 나중에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의 많은 기념물이 세계문화유산의 유적지에 포함된다. 구루에미르, 위키백과 사전 참조. 구루에미르는 지배자의 묘라는 뜻으로 아미르 티무르를 비롯하여 그의 아들, 손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티무르 왕족의 묘이다. 우리나라로 생각해본다면 왕릉 정도 되겠다. 1336년에 태어난 티무르 베그 구르카니는 중앙아시아의 몽골인 군사 지도자이며 티무르 제국의 창시자이다. 티무르는 군사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인물로 생애에 걸쳐 벌인 전투에서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정을 할 경우 특별한 이슬람교적인 문화로서의 도시 건설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원정은 그곳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기보다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칭기즈칸은 항복하거나 투항하는 적을 살려주었던 반면에 티무르는 항복하거나 투항하는 적도 여지없이 도살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티무르 제국 페르시아어은 티무르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건국한 이슬람 왕조이다. 전성기의 판도로 북동쪽은 동트르키스탄, 남동쪽은 인더스강, 북서쪽은 불가강, 남서쪽으로는 시리아 아나톨리아 방면까지 이르러 과거 몽골 제국의 서남부 지역도 지배하였다. 언어적으로 투르크어하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화했다. 15세기 후반에는 사마르칸트와 헤라트의 두 정권이 남았다. 결국 16세기 초에 우즈베크의 샤이반 왕조에 의해 정복당에 모두 살해당하게 되며 멸망했다. 사마르칸트는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다. 국제적인 상업도시로서 번영하여 왕년의 바그다드를 능가할 정도로 번영했다. 예술 문화면에서는 이란 문화의 영향이 강하고 역대 군주의 보호 및 장려에 의해서 티무르풍의 이슬람 문화가 발달했다. 건축 양식에서는 중국식의 탑과 유목민족의 천막을 조합한 독특한 사원이 만들어졌고, 회화에서는 이란풍의 미니아트르 세밀화 예술이 발달했다. 아라비아 수학, 천문학, 의학, 지리학, 역사학 등도 발달하여 이슬람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아미르 티무르는 1404년 손자인 마흐무트 술탄이 오트라를 원정에서 전사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묘를 건설했으며 불과 10일 만에 건설했다는 전설이 있다. 불과 1년 후인 1405년 중국 원정 도중 병사한 티무르 왕 자신도 이곳에 묻힌다. 구루에미르를 한 바퀴 돌아보자. 바로 저기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차를 보면 반갑다. 하얀색 스타렉스가 보인다. 뒤편으로 보이는 구루에미르. 파란 돔이 멋지다. 사마르칸트의 대표적인 풍경 중 하나다. 정모를 지나간다. 이슬람 건축의 아름다운 문양이 보인다. 문 안쪽으로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중정이 보이고 뒤편으로 본전이 있다. 왼편으로 이런 구조물이 보이는데 아마도 옛 건물 지터를 표시해 놓은 듯하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건 아니다. 벽돌 건축이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식으로 옛 건물지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많이 봤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다시 시선을 본전으로 돌린다. 내부에 들어가니 천정의 아름다움이 대단하다. 이슬람 궁궐 건축의 화려함은 언제 봐도 경이롭다. 수많은 별이 반짝거리는 듯하다. 별들이 쏟아지는 천정 아래로 반질반질한 석관들이 보인다. 각 석관들의 주인이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다. 중앙에는 티무르 왕족 및 이슬람 지도자의 석관들이 위치해 있으며 티무르묘는 여러 구로 만들어져 흑록색을 띠고 있으며 머리는 모두 메카를 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티무르의 검은 돌로 된 관 속에는 내가 이 무덤에서 나올 때 가장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어 아무도 관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1941년 6월 19일 소련의 조사에 의해 처음으로 개봉되어 다리에 장애 등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 일이 있은 후 3일 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행되어 이것이 소련에서 본 제2차 세계대전의 발단이었다. 후에 두려움을 느낀 소련에 의해 뚜껑이 나부로 용접되어 이후 2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면 이런 모습이 보인다. 왼편으로 아직 복원되지 않은 건축물의 벽돌들이 드러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꽤나 빈곤한 국가라서 예산 부족으로 복원되지 못한 문화재가 꽤 많았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가 아직 미복원이라니 우리나라와는 참 다른 모습이다. 사진으로 보기엔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실제로 가면 위압감이 상당할 정도로 웅장하다. 사람의 크기와 비교해보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1부는 여기까지다. 2부에서는 레기스탄, 기비아누 모스크, 샤이진다 혁명,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 울루그 베그 천문대를 둘러볼 거다.